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아니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모 세대의 나이 관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죠. 부모님이 아유 서른이 다 됐는데 뭐 하냐, 뭐 네 나이 뭐 이제 50이네, 뭐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나이는 그것보다는 이제 훨씬 길죠.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기존의 삶들이 형성해 놓은 그런 나이관념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0이 됐다, 아니 벌써 50이라니.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바라봤던 50은 사실 거의 인생을 다 살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곧 은퇴를 하고 이제 뭐 환갑잔치 하고, 환갑잔치 성대하게 손님들 왔다 가면 아유 이제 됐네, 잘 죽으면 되겠네, 뭐 그런 것들이 어린 시절에 바라봤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모습인데, 지금의 50의 나이에서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다면 실제보다 더 늙은 감정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나이 관념 자체를 아주 좀 근원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우리 삶에 제대로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시영 박사님 책 몇 권 살펴봤잖아요. 지금 80대 중반 조금 넘어가는 나이이신데 아직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책도 많이 쓰시고. 근데 이시영 박사님이 책에 쓰신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80 중반이 넘어가는데, 아니 이렇게 나이 들어서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활동을 할 줄 알았으면 내가 뭐 60대 70대 이때 달랐을 텐데, 그때는 아 이게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야, 마지막 과업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뭐 조급함도 가졌다는 거죠. 근데 80 중반에도 건강하게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급함, 그런 것들이 필요 없고 더 멀리 내다보고 일을 하지 않았을까,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책 제목은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아니다,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책은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지만 그거 이상으로 어떤 우리 인류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서 아주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출산이라든가 뭐 인구 감소, 기대 수명 증가, 그로 인해서 우리 개인의 삶, 또 어떤 사회의 모습, 그러니까 인류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아주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매우 긴 책을 참고 끝까지 읽어봤는데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인구가 힘의 균형을 바꾼다. 1장에서는 전 세계적인 저출산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매우 극단적으로 심하긴 하죠. 하지만 이러한 저출산의 모습이 비단 우리만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전 지구적인 그런 모습이다, 이런 보편성을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지금의 수준으로 이제 뭐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가면 인구 구조가 나라마다 매우 다른 형태로 이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이 국가 간의 힘의 균형도 바꿀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세계 최강대국인데 미국의 경우가 이런 저출산의 문제로부터 좀 자유롭다. 출산율도 다른 나라들, 뭐 유럽이라든가 기타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 합계 출산율이 1.5 이상이 안 되죠. 우리는 지금 0.9, 0.8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은 2.12, 그러니까 인구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는 출산율이고, 평균 출산 연령도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에도 뭐 29세, 뭐 30세 이렇게 나오는데 미국은 26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또 이민이 유입이 되고 있죠. 세계적 투자가라고 일컬어지는 짐 로저스가 중국이 앞으로 부상할 것이다, 그 이유가 중국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공계 졸업생들의 배출이 미국이나 일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중국과 미국이 인구 격차가 심하지만 지금의 출산율로 시간이 흐르다 보면 금세기 말 정도에는 미국이 중국의 한 2분의 1 정도의 인구를 갖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은 당신은 생각보다 더 젊다, 이런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중년이 점점 더 길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60? 노인이라는 생각을 전혀 갖기가 어렵죠. 중년이죠. 그래서 지구상에 새로운 세대가 이제 출현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아동, 뭐 청소년, 이런 세대 구분이 일종의 하나의 그 편집된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세대 개념이 아예 존재를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그런 세대 개념이 이제 만들어졌다, 편집이 됐다,
앞으로는 젊은 노인이라는 새로운 세대가 출현할 것이다. 이렇게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한 노인 인구가 이제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3장은 바로 시작하라인데 과연 무엇을 시작하라고 이야기하는가? 운동을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독서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 책을 다루잖아요. 그 안에 운동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중복해서. 제 기억에 한 10권 정도 봤을 때 제가 실제 운동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책을 볼 때 한 권 읽고서 막 인생이 훅 바뀌고 이런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책은 그 10권 정도의 그 운동에 대한 각성, 그것과 맞먹는 그런 수준의 자극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읽다 보면 운동 안 하면 인생이 그냥 바로 망가질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운동은 이제 기적의 약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거죠. 젊은 노인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뭐 당뇨, 고혈압 이런 만성적인 질환들 걸릴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아울러서 뭐 금연이 우리의 그 기대 수명을 높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식습관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설탕 과다 섭취하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크푸드, 그러니까 가공식품 멀리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비만의 주요 원인이고, 비만이 각종 성인병의 또 주 원인이 되고 있죠. 4장은 본업을 포기하지 마라. 본업이라는 표현을 굳이 뭐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즘 본캐, 부캐 얘기를 많이 쓰는데, 본캐가 됐던 부캐가 됐던 자, 일을 포기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은퇴가 당신을 늙은 노인으로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꼭 수입을 위한 것, 이런 것들도 상당히 필요하지만 그 이외에 다양한 어떤 뭐 삶의 이유라든가 즐거움, 자아실현, 그런 것들의 도구가 되잖아요. 이 책에서는 뭐 우버 드라이버의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 뭐 굉장히 즐겁게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재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정신수명을 연장하라. 이 책은 사실 다루는 내용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5장 이런 것만 해도 따로 사실 책이 한 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죠. 어떤 내용이냐면 뇌과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가장 뛰어난 중년의 뇌, 뭐 이런 책들 인용도 했었고, 뭐 뇌의 가소성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이 인용을 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연습을 지속을 하게 된다면 그 연습에 해당하는 뇌의 부분이 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운동하면 근력이 커지듯이. 그리고 또 심화 연습을 하는 경우에 뇌의 그 회로를 감싸는 미엘린이라는 그런 부분도 우리 탤런트 코드에서 살펴봤잖아요. 뭐 그런 내용들 다루고 있습니다. 음악의 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잖아요. 그 중에서 뭐 연주, 악기를 배운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치매 예방이라든가 뇌의 뭐 활동성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악기를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6장 유전자 불멸을 향한 골드러시. 이건 말 그대로입니다. 불멸, 그러니까 노화를 예방하거나 뭐 방지하는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뭐 그 정도로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7장 모두에게 이웃이 필요하다. 인간은 뼛속까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관계. 첫째도 관계, 둘째도 셋째도 다 관계라는 거예요. 외로움이라는 게 일종의 질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종류의 가족, 이런 형태들을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인이 사는 집에 젊은 대학생이 아주 저렴하게 세를 들어서 뭐 살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친척이 함께 생활하면서 자기 친척을 간병할 때 국가에서 간병비를 뭐 지원을 한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상당히 진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8장은 건강은 마음씀에서 온다. 9장은 목적 있는 삶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은 뭐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일지 뭐 딱 와닿죠. 뭐 자원봉사를 한다거나 뭐 삶의 의미, 목적,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뭐 시도해 볼 만한 사항들 많은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사실상 이제 10장에 요약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데, 자, 지금까지의 사회계약은 무엇이었냐면, 지난 50년 동안 선진국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내가 세금을 내면 내 생활 수준도 상승하고, 또 은퇴 이후에 국가에서 안전망을 제공받고 연금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묵시적 사회계약이 이제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기존에는 인구 10명당 1명을 부양하는 그런 피라미드 사회였는데, 현재는 3명에서 6명 국가 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는 1명당 1명이라는 거예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현재는 과도기인데 모두들 이런 상황을 알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뭐 어떻게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사회라는 게 또 날짜를 잡아놓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서서히 오오오 하면서 변화되는 거니까 모두들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사회계약은 더 이상 존립 가능하지 않다.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제 청년 세대, MZ 세대를 이제 운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취업도 안 되고 학자금 대출 갚지도 못하고 또 높은 연봉이 보장되지도 않고 집을 소유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고, 또한 과거처럼 그런 후한 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도 아예 불가능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자원 이전 방향이 역전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당연하듯이 자원이라는 게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자녀일 때 엄마 아빠 통장이라고 하듯이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고,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로 노년층에서 젊은 층으로 자원이 흘러가는 그런 게 이제까지 어떤 인류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역전이 된 거죠. 자원이 오히려 젊은 세대에서 노인 세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상상해보지 못한 그런 사회가 이제 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죠. 인구 변동의 이제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 누구를 탓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공정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 공정성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제시하는 해결책은 매우 구체적인 그런 방법을 제안하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가능한 어떤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 보자, 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사회계약인데, 기대의 수명에 맞게 연금 개시 연령을 높이는 것. 뭐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은 아니다. 또 다른 내용은 소득이 있을 경우에 연금 금액을 현실성 있게 낮추는 방법. 이 방법은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려보는 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이 책에서 나온 개념은 아니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온 그거를 한번 차용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손 하면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는데,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한 건 그런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와 경제를 발전시킨다, 그런 개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의 인구 변동, 인구 구조의 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젊은 노인들, 많은 경험과 연륜을 갖고 있는 그런 젊은 노인들의 에너지, 정력과 이타심,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건강을 갖고 있으면 우리 뇌는 계속 발전한다고 했죠. 그리고 관계, 의미, 또 목적 있는 삶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관계, 의미, 목적이라는 게 뭡니까? 이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많은 젊은 노인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연륜을 이를 통해서 쏟는다는 것. 그러니까 늙은 노인은 필요한 지원을 받지만 어려운 노인들, 젊은 노인은 경제에 생산적으로 이바지를 하는 거죠. 경제활동을 지속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있을 경우에 연금 금액을 낮출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에 부담을 주지 않거나 아주 적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후세대, 청년 세대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책의 핵심적인 주제는 우리는 그렇게 쉽게 노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것으로 인해서
각종 사회 문제들이 이제 생겨나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런 것을 또 반대로 똑같은 이유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노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젊은 노인이라는 새로운 세대가 출현을 하게 되고, 그들의 에너지와 사회를 위한 이타심, 일종의 뭐 이기심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의 관계, 건강을 위해서 좋은 관계, 의미, 목적 있는 삶을 추구한다는 거, 좋은 이기심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이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상상력 또는 미래를 위한 인사이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류가 직면해 있는 가장 큰 문제, 저출산, 인구 감소, 이런 것들로 생겨날 수 있는 어떤 파국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